프리스비 부인과 님의 쥐들. 생각할 만한 주제, 문명의 세계를 만든 실험용 쥐들. 프리스비 부인은 농부 피츠 기븐스가 밭을 갈기 전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부인에게는 폐렴이 걸린 아들이 있어서 멀리 떨어진 여름집으로 이동을 할 수 없었다. 지능이 높은 님의 쥐들이 프리스비 부인의 이사를 돕는다. 과학 실험의 대상이 되었던 쥐들의 이야기다. 지능 향상 프로젝트에 사용된 님의 쥐들이 향상된 지능으로 탈출에 성공하며 문명의 세계를 만든다. 그들은 프리스비 부인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자신들의 정착지인 계곡으로 이동한다. 실험 대상이란 객체가 아닌 느낌과 삶을 지닌 생명체의 이야기다. 치밀하고 흥미진진하다. 쥐들이 이룩하는 문명 세계를 보며 문명을 이루는 언어와 기술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또한 실험용 동물과 훔치기에 관한 윤리적 문제, 그리고 용기와 희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줄거리. 들쥐 가족의 가장인 프리스비 부인은 피츠 기븐신의 채소밭 및 땅속에서 살고 있었다. 들쥐들의 겨우형 집이었다. 집은 약간 흠이 있는 콘크리트 블럭이다. 프리스비 부인은 부지런했고 4명의 아이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다. 남편은 작년 여름에 죽었다. 2월이 끝나갈 무렵 어느 날 어린 아들 티모시가 병이 났다. 티모시의 눈은 열 때문에 들떠 있었고 몸을 계속 떨었으며 생의 마지막 숨을 쉬듯 헐떡였다. 프리스비 부인은 AGCC를 찾아갔다. 폐렴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을 지어드리지요. 조금이라도 춥거나 찬 공기를 쐬면 폐렴이 악화될 겁니다. 3주에서 한 달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프리스비 부인은 약꾸러미를 쥐고 농장 마당으로 향했다. 부인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랐다. 까마귀가 울타리에 묶여 있었다. 까마귀는 깍깍 울며 부리로 끈을 쪼아대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부인이 말했다. 자꾸 그렇게 소란을 떨면 분명히 고양이한테 들킬 거야. 내가 끈을 풀어줄게. 부인은 벌써 날카로운 이빨로 끈을 쏠고 있었다. 고양이가 보여요. 나를 보고 있어요. 당신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3번째 매듭을 끊어내자 끈은 까마귀 다리에서 풀렸다. 자, 이제 넌 자유야. 빨리 날아가 어서. 하지만 당신은 어쩌고요? 가까이 오고 있어요. 내 등에 타요. 어서요. 프리스비 부인은 까마귀 등의 깃털을 붙잡았다. 까마귀가 날아오르자 고양이 드래곤은 화가 나 으르렁거렸다. 고마워요.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난 당신에게 신세를 졌어요. 내 이름은 제레미예요. 순한 3월이 되었다. 들쥐들은 겨울이 끝나면 채소밭을 나와 풀밭이나 목초지로 돌아가야 한다. 농장 주인 피츠 기븐신의 트랙터가 굉음을 내며 모든 밭의 흙을 뒤엎을 것이다. 집과 굴, 구멍, 둥지들도 모두 부서지고 만다. 하지만 아직 누워있어야 하는 티모시에게 여름용 집이 있는 시내가까지 긴 여행은 무리다. 피츠 기븐씨와 2 아들은 어수선한 창고에서 트랙터를 꺼냈다. 쟁기를 햇빛에 꺼내놓고 트랙터를 앞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피츠 기븐씨가 아들에게 말했다. 이만하면 됐다. 새 린치를 주문하면 3, 4일 후에나 도착할 거다. 지난번엔 닷새 걸렸어요. 5일이 남긴 했지만 너무 짧았다. 티모시가 추운 밤을 견디려면 최소한 3주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인이 옥수수를 가지러 가다가 까마귀 제레미를 만났다. 부인은 티모시가 아픈 것과 이산화과 관련된 문제들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죄송해요. 우리 까마귀들의 해결 방법을 모를 때 숲에 사는 가장 나이가 많은 올빼미를 찾아가요. 직접 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제 등에 태우고 데려다 줄게요. 먼저 까마귀가 올빼미에게 자기를 구해준 들쥐 부인을 소개했다. 프리스비 부인은 이야기하면 할수록 올빼미가 아무런 해결책을 줄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걸 막을 방법은 없고 이사하는 동안 티모시를 최대한 따뜻하게 감싸시오.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해 미안해요. 이런 아직 당신 이름도 묻지 않았군요. 프리스비 부인이에요. 올빼미의 표정이 달라졌다. 조나단 프리스비와 관련이 있습니까? 제 남편이에요. 어떻게 알죠? 만약 당신이 조나단의 미망인이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직접 시궁쥐에게 가보시오. 시궁쥐들이 당신을 도와줄 거요. 장미덤프 입구에서 프리스비 부인은 AGC를 만나 함께 들어갔다. 저스틴이 놀라서 물었다. 설마 조나단 프리스비 씨의 부인이신가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AGC가 니코데무스에게 말했다.
프리시비 부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좀 긴박합니다. 니코데무스가 서재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책들은 시궁지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크기였지만 프리시비 부인에게는 너무 컸다. 칠판에 적힌 것을 보았다. 님의 계획. 님이 뭐지? 니코데무스가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프리시비 부인은 올빼미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겼다. 바람이 닿지 않는 바위로 집을 옮겨라. 니코데무스는 그림을 그리면서 말했다. 바위 뒤쪽으로 집을 옮기면 그곳이 바람이 닿지 않는 곳이 되고 그 집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프리시비 부인은 기뻤다. 피츠기븐 씨가 밭을 갈 때 그들의 집을 그냥 지나쳐 가게 될 것이고 티모시가 완전히 따뜻해질 때까지 이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20마리, 1시간도 안 걸리겠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고양이 드래곤 음식에 수면제를 타야 하는데 에이지스 씨가 다리를 다쳐 빨리 달릴 수 없었고 시궁쥐들은 너무 커서 할 수가 없었다. 프리시비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할게요. 당신들이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다면 당연히 내가 해야죠. 부인 말이 옳아요. 하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작년 당신의 남편도 같은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거고요. 니코데무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농수산물 시장에서 살았다. 그곳에는 수백 마리의 시궁쥐들이 있었다. 농부와 어부들이 가고 청소부들이 오기 전 시장은 우리 시궁쥐들의 세상이었다. 어느 날 친구 제너와 함께 길을 가는데 트럭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트럭에는 님,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란 글자가 적혀 있었다. 물론 그때는 글을 읽을 줄 몰랐다. 우리는 다른 쥐들과 함께 음식 더미로 즐겁게 달려갔다.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고 눈부시게 밝은 서치라이트가 비쳤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긴 손잡이가 달린 그물을 들고 있었다. 난 도저히 도망갈 수 없었다. 3마리 쥐들과 함께 트럭에 실렸다. 트럭 안은 수많은 쥐들로 채워졌다. 제너의 목소리도 들렸다. 트럭이 도착한 곳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잡았죠? 60마리나 70마리는 될 것 같습니다. 슐츠 박사. 그 이후로 3년 동안 나는 그의 죄수 혹은 학생이 되어 갇혀 있어야 했다. 연구실에는 병과 금속성 물건, 검은 상자 등 잘 모르는 장비들로 가득했다. 각각의 우리에는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 슐츠 박사가 말했다. 세 그룹이야. 20마리는 A 주사를 맞고 여기 20마리는 B 주사. 나머지는 주사를 마치지 않을 거야. 번호표를 붙이고 주사약을 투입해. 시간이 지나자 우리의 생활은 규칙적이 되었고 우리가 잡힌 이유가 점점 분명해졌다. 슐츠 박사는 신경학자였다. 박사는 우리를 연구해서 어떤 물질이 더 많이, 더 빨리 학습할 수 있게 하는가를 밝히고자 했다. 훈련은 처음 주사를 맞은 날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를 벽에 난 조그만 틈에 놓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자유였고 나는 복도 끝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뒤로 나자빠졌다. 전기 충격이었다. 또다시 뛰어나갔다. 그 많은 복도를 달린 끝에 결국 가까이에 있는 우리 속으로 다시 갇히고 말았다. 내가 달린 그곳은 미로라고 불렀는데 그 장치는 지능과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었다.